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4일 NBA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란 카톡 또는 텔레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대 토론토 랩터스. 디트로이트는 샬럿은 잡고 1승을 더 못했습니다. 커닝햄과 그라임스가 시도한 3점 16개 중 14개가 빗나갔지만 듀런과 와이즈맨 등이 골밑에서 확실하게 제공권을 압도하며 세컨찬스 득점을 만들었고 폰테키오가 내 외곽을 오가며 커닝햄의 득점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서와 와이즈맨 등 벤치의 득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토론토는 강호 덴버 원정에서 이를 칠 뻔했습니다. 전반 17점 차로 앞섰고 4쿼터 시작 전에도 5점을 앞서며 승리할 뻔했지만 클러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스카티 반즈와 퍼틀 등 주전 프론트코트에 이어 메인 볼핸들러인 퀴클리도 빠진 공백이 컸습니다. 그래도 바렛과 브라운이 공수에서 활약했고 최근 출전 시간이 늘어난 딕의 외곽포도 잘 들어갑니다. 디트의 승리를 봅니다. 토론토는 바렛과 딕의 쌍포를 앞세워 원정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닉과 맥다니엘스 등이 나서는 빅맨 전력이 떨어지기에 높이가 좋은 디트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듀런이 리바운드와 블록을 책임지며 상대 골 및 침투를 저지할 것이고 커닝햄과 아이비가 득점을 이끌 디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올랜도 매직 대 브루클린 네츠. 올랜도는 인디애나 상대로 나선 홈경기에서 14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 반케로와 웬델 카터의 득점이 나오며 리드를 잡았는데 후반 상대에 압도당했습니다. 동부 4위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으로 최근 페이스가 좋았기에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그래도 기복을 보이던 조 잉글스와 콜 앤서니 등 핵심 벤치들이 10득점 이상을 하며 살아날 기미를 보였기에 이 경기 승리를 노립니다. 브루클린은 클블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미첼과 에반 모블리가 빠졌다 해도 갈란드가 버틴 클블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3쿼터 44점을 몰아치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 2경기 연속 20득점을 넘긴 캠 토마스가 맹활약했고 브리지스도 모처럼 60% 이상의 야투율로 다득점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봅니다. 올랜도는 반케로와 프란츠 바그너를 비롯해 재능 넘치는 포워드 자원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브리지스와 필리 스미스 등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나설 브루클린 프론트코트가 쉽게 상대 득점원들에게 실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슈로더와 토마스, 스미스 주니어 등이 안정적으로 공격 전개에 나설 브루클린이 원정승을 노릴 만합니다. 마이애미 히트 대 덴버 너게츠. 마이애미는 월요일 경기에서 워싱턴에 패했습니다. 아데바요가 리바운드 16개를 잡아내는 등 제공권에서 앞선 경기였는데 상대의 외곽포를 제어하지 못했고 던컨 로빈슨의 외곽 야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동부 4위권 추격에 실패했기에 이번 홈경기 승리가 간절합니다. 덴버의 경우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패배를 안긴 팀이기에 리벤지 의사도 강합니다. 덴버는 화요일 홈경기에서 토론토를 잡고 1위인 오클라호마와의 격차를 더 좁혔습니다. 전반 상대의 외곽포를 저지하지 못하며 20점 가깝게 뒤진 경기였는데 후반을 압도하며 승리했습니다. 요키치가 35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로 역전을 이끌었고 머레이는 26점 12어시스트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벤치 전력이 아쉽긴 하지만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막강한 주전 구간이 있습니다. 덴버의 승리를 봅니다. 파이널 패배를 홈에서 갚아주길 바라는 마이애미의 의지가 강하긴 하겠지만 현재는 그때보다 전력 차가 더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덴버는 머레이가 확실하게 잘해주고 있고 포터 주니어와 고든의 야투 효율도 나아졌습니다. 덴버가 연승을 이어가며 오클과 1위 경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 대 시카고 불스. 인디애나는 오클에 이어 시카고를 연달아 상대합니다. 원정을 다녀와 휴식할 시간 없이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도 할리버튼과 시아캄이 건재하고 핵심 로테이션 자원 중에 부상자가 없기에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네스미스와 맥코넬, 제일린 스미스 등 최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도 있고 할리버튼이 부진을 벗어났기에 홈 승리를 노립니다. 시카고는 댈러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노렸지만 35점 차로 패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1쿼터에만 16대 44를 기록했고 그 이후 별다른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세비치와 드러먼드 등 올스타 빅맨들이 상대 빅맨들에게 밀린 점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충분히 노릴만하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봅니다. 시카고는 토리 크레이그가 돌아왔지만 B팀과 필립스 등 투웨이 플레이어들이 벤치에서 긴 시간을 뛸 정도로 벤치 전력이 약합니다. 백투백이긴 하지만 홈 경기고 벤치에서 맥코넬과 스미스 등이 잘해주는 인디가 충분히 리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드로잔의 사이즈를 공략할 시약함도 있는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뉴올리언스는 애틀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며 40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정 일정을 소화했기에 승률이 떨어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이오는 집요하게 골밑을 파고들며 27점을 페인트 존에서 올렸고 맥컬럼이 3점슛 4개를 성공했습니다. 최근 벤치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트레이 머피의 손끝도 뜨거웠기에 지지 않을 것 같은 최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피닉스에 역전패하며 밀워키와의 디비전 리더 경쟁에서 더 뒤처졌습니다. 갈란드가 3점슛 7개 포함 30득점을 기록했고 니앙이 선발로 나서 나름 역할을 했지만 빅3가 모두 나선 피닉스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미첼과 에반 모블리에 이어 맥스 스트러스와 딘 웨이드 등 핵심 구인 로테이션 중 4명의 선수가 빠진 여파가 큽니다. 뉴올의 승리를 봅니다. 클블은 알렌과 니앙, 존스 등이 빅맨 로테이션으로 나서야 하는데 알렌을 제외하면 공격에서 기대할 선수가 없습니다. 자이온의 사이즈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리그 최고의 슈터 역할을 하는 트레이 머피가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로스터에 강점이 있는 뉴올이 1승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 대 샬럿 호네츠. 매미슨느 홈 연전이지만 상대팀 면면을 보면 가장 해볼만한 스케줄입니다. 워싱턴과 샬럿 등 디트와 더불어 동부 3약으로 평가받는 팀 중 두 팀을 백투백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다른 팀들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것과 달리 팀 내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알다마와 콘차 등 핵심 벤치가 주전으로 올라오며 벤치가 약해진 점도 있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샬럿은 디트 원정에서 패하고 멤피스를 상대합니다. 마일스 브리지스와 그랜트 윌리엄스 등 베테랑 트위너들이 나란히 20득점을 넘겼지만 리바운드 열세가 아쉬웠습니다. 또 미치치가 나름 활약했지만 앞선에서 안정적으로 볼핸들러 역할을 해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맥고웬스와 트레맨이 부상 중인 점이 큽니다. 샬럿의 승리를 봅니다. 멤피스는 자렌 잭슨과 알다마 등이 골밑에서 나름 경쟁력을 보이지만 브리지스와 리차드, 브랜든 밀러가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에 나설 샬럿의 제공권을 밀릴 것입니다. 또 멤피스 역시 볼핸들러 문제가 있기에 샬럿의 약점이 그리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와 브리지스의 득점이 있을 샬럿이 하위권 팀 대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댈런느는 시카고 원정에서 완승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코트를 밟은 선수 중 9명이 코트 마진 1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돈치치는 평소보다 짧은 시간을 소화하면서도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루키 빅맨인 라이블리는 벤치에서 나와 야투 성공률 91%로 22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빙이 꾸준하고 워싱턴과 조시 그린 등도 잘해주기에 상위 시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세난 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나선 원정에서는 전반 부진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커리가 두 경기에 모두 빠진 여파가 있었지만 쿠민가와 위긴스, 탐슨 등이 득점 쟁탈전에서 밀리지 않았고 크리스 폴이 볼핸들러로 충분히 역할을 해줬습니다. 잭슨 데이비스와 포지엠스키 등 팀이 기대하는 루키 스케일 선수들도 제 몫을 했기에 이제 연승을 노립니다. 댈러스의 승리를 봅니다. 골스는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커리가 이 경기에 복귀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풀핏의 몸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폴의 느려진 발과 작은 키를 어빙과 돈치치가 공략할 수 있는 댈러스가 리드를 지킬 수 있는 경기입니다. 가포드와 라이블리 등 빅맨들의 안정감 있는 리바운드 사수도 있을 댈러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대 LA 레이커스. 세크라멘토는 밀워키전 이후 레이커스를 연달아 홈에서 만납니다. 벤치 포워드 자원인 베젠코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기에 로스터의 선수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레이커스 상대로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2쿼터 이후 경기를 지배하며 역전승했는데 트랜지션의 강점을 잘 살렸었습니다. 레이커스는 미네소타를 완파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고베어가 빠진 미네소타 상대로 리바운드 25개를 잡아낸 데이비스가 상대 골밑을 초토화하며 27.7스틸 3블록을 더했고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온 르브론이 29.9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았던 이번 시즌 상위권으로 치고 가진 못했지만 시즌 후반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우승을 노리는 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의 승리를 봅니다. 세크는 포지션별 리그 탑4 안에 나란히 들어가는 디에런 팍스와 사보니스 듀오가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몽크와 반즈 등 베테랑들의 기복이 있고 머레이가 지난 시즌 같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사보니스를 경기 내내 귀찮게 할 수 있고 르브론과 러셀이 주전 구간의 득점을 책임질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대 애틀란타 호크스. 포틀랜드는 동부 선두인 보스턴 상대로 경기 내내 고전하며 무난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앰퍼니 사이먼스와 디안드레 에이튼 등 팀의 코어 선수들은 본인의 역할을 했지만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그랜트가 전반 테이텀의 수비에 막히며 너무 부진했습니다. 또 이번 시즌 경험치를 먹으며 성장 중이긴 하지만 레스와 카마라, 벤튼 등은 아직 리그의 안정적인 벤치 자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틀란타는 뉴올전에서 완패했습니다. 트레 영의 부상 이탈에도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서부 상위 시드를 노리는 뉴올을 넘기는 어려웠습니다. 벤치로 내려가 평균 득점이 외려 올라한 헌터가 얕은 안조에 시달린 데다 머레이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했습니다. 그래도 카펠라와 페르난도의 빅맨 로테이션이 원활한 데다 보그다노비치가 머레이의 공격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애틀의 승리를 봅니다. 에이튼이 나서는 포틀랜드의 골밑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카펠라는 새로 수비가 좋은 빅맨으로 충분히 수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머레이가 볼핸들러로 나서 스콧 핸더슨과 사이먼스 등 수비가 떨어지는 매치업을 공략할 수 있고 보그다노비치와 사딕 베이가 뒤를 받칠 애틀이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